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나갈 건데요. 고려 전에 우리 저번에 궁예랑 견훤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 이제 고려의 성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고려를 배우는데 고려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도 이 고려를 다룬 드라마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조선 부분은 좀, 전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재밌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후삼국의 성립, 이 궁예와 견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신라 말기에 이 후삼국이 성립되었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 신라가요, 이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이 지방 호족들이 성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지방 곳곳에서 세력을 키운 호족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 호족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후백제와 후고구려인데요. 후백제를 세운 인물은 바로 견훤이라는 사람이에요. 견훤. 그리고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들도 너무 유명해서 알 것 같은 궁예입니다. 궁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친구가 이상한 드립 치면 야 너 뭐 궁예 만들어 버린다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 나때의 그런 드립이면 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드립 치기도 하거든요. 궁예는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짤이 많아요. 막 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면 견훤부터 한번 배워보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 견훤이라는 사람. 아, 그리고 요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은 그 태조 왕건 드라마에 나온 그 등장 인물들입니다. 이때 견훤을 맡은 배우가 이제 궁예를 맡은 배우인데요.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걸 봤어요. 이걸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안 봤죠? 근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완전 아주 히트친 그런 드라마입니다. 어쨌든 그 일단 견훤은요, 이 진성여왕 때 이 농민분기를 틈타서 후백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백제를 어디서 세웠냐? 바로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이제 세웠는데요. 여러분, 전주는 다 알죠? 이 전주 놀러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전주라는 곳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 이곳에서 이제 후백제가 건국이 되고요. 그리고 이 후백제는 이 점점 이제 영토를 넓혀가지고 꽤 큰 영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 이런 신라의 국경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영토를 점점 확대시키고 사실 초반에는 좀 이 후백제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엄청 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견훤은 그 육두품 세력들을 막 등용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저번에도 배웠듯이 이 육두품 불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 기억나나요? 육두품은 왜 불만이 있었지? 그 골품제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이 골품제라는 게 이 자신이 태어난 그 신분 이상으로는 절대 이제 못 올라가잖아. 너무 이제 이 신분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두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정말 최고 관직은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다 진골들이 다 최고 관직을 차지했고 육두품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두품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지. 자신들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고 좀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육두품 세력들이요 이 신라라는 나라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 지방 호족과 연합을 한다고 했었어요. 연합을 해서 지방 호족한테 붙어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방 호족의 한 명이었던 견훤이 이렇게 육두품의 이런 불만을 잘 이용을 해서 육두품을 등용을 해가지고 이 육두품들을 이제 자신들의 이런 그 편으로 만들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궁예 여러분 이 궁예라는 사람도 이 송악 지금의 이제 개성입니다. 이 개성의 옛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송악이라는 곳에서 후고구려를 이제 건국을 합니다. 이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을 했지만 나중에는 수도를 철원 쪽으로 옮겨요. 여러분 철원 아나요? 철원. 철원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굉장히 이제 북쪽에 있고요. 선생님 남동생이 이곳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 남동생이 이제 군대 있을 때 생애 처음으로 철원을 갔었는데요. 근데 더럽게 추운 곳이에요. 이곳이. 그리고 뭐 완전 이제 국경 그 북한과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어가지고 뭐 이런 지하 그 벙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구경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살고 있는 파주와는 그렇게 멀지는 않다. 이런 철원이라는 곳에 이제 이제 수도를 이제 삼습니다. 철원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요. 그리고 국호 이 나라의 이름을요 원래 후고구려였는데 마진이라고 바꿨다가 나중에는 태봉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막 이 광평성을 뭐 설치했다 이런 걸 써놨는데요. 광평성이라는 게 어려울 거는 없고 그냥 국가통치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통치기구였던 광평성을 설치하는 등 이 통치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광평성은 솔직히 여러분 너무 지엽적이어서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마진 태봉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지만 광평성은 너무 지엽적이네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후삼국의 성립 부분은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의 성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건국. 자, 그럼 고려라는 나라는 어떻게 건국되었냐? 이 후삼국 시기를 이제 방금 배웠단 말이죠. 이 후삼국 시기일 때, 한반도에서는 후삼국 시기일 때 중국은요, 당나라가 멸망하고 성나라가 등장하기 그 중간 시기였던 5대 10국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배우긴 했는데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노래는 이제 기억이 날란가 몰라? 하삼국, 준주전국, 친한, 이진, 남북조, 수당, 5대 10국 이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그 당나라 다음 시대, 5대 10국 시대 이때도 굉장히 중국에서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한반도도 그랬어. 한반도도 후삼국 시대,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이제 각각 경쟁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반도의 주인은요, 견훤도 아니고 궁예도 아니었어요. 견훤도 아니고 궁예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왕건. 이 왕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최수종이죠, 최수종. 이때 이제 왕건 역할을 맡았던 애가 바로 최수종이었다. 왕건은요, 이제 궁예의 신하였어요. 이제 궁예의 신하였는데, 이게 뭐 후백제와의 뭐 전투나 뭐 이런 전투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런 민심의 지지를 받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왕건이요, 어디서 활약을 하냐면요, 이 백제와 나주 전투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 후고구려와 백제, 후백제 사이에 그 나주 전투에서 이 나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애가 이제 바로 왕건입니다. 여러분, 이 백제 이 금성, 지금으로 따지면 나주인데요. 어딘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잠시만요. 자, 여기가 이제 금성이에요. 지금의 이제 나주라는 곳인데, 여러분, 나주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나주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후백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후백제 이 영역 바로 옆에 이 금성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 후백제를 압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봐봐. 북쪽에서도 압박하고 남쪽에서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건이 이 나주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후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는 후에 이 고려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요. 백제 이제 금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후고구려 이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후고구려라고 할게요. 후고구려가 나중에 뭐 마진, 태봉 이렇게 국호를 바꾸긴 하겠지만, 이름을 바꾸긴 하지만, 후고구려가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후고구려에서 이 왕건은요, 최고 관직인 시중의 자리에 이제 오릅니다. 여러분, 시중 익숙하죠? 우리 이거 시중 그 신라 배울 때 또 배웠었잖아요. 이때 후고구려에도 시중이라는 이 지위가 있었습니다. 관직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최고 관직이었는데, 이 왕건이 최고 관직이었던 시중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왕건이요, 사실 궁예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 궁예는요, 점점 갈수록 미쳐가요, 애가.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사실 그 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궁예가 막 그냥 막 자기는 막 미륵불이라고 그래. 자기는 이제 막 그 미륵불이 그거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부처다. 난 부처고 난 관심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그 관심법이 뭐냐면 그 사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속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나는 이 관심법을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한테 너 지금 너 속으로 나 욕했지 하면서 죽어 하면서 죽이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막 여기 보면 궁예는 참지 않아요. 이런 짤이 있어요. 선생님이 짤 갖고 왔어요. 궁예는 참지 않지.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세계사에서 그 프랑스 시민들도 참지 않았잖아. 이 궁예도 참지 않아요. 여기 보면 기침하면 돼지는 거예요. 누가 이거 실제로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신하가 기침을 켈록켈록 한 거야. 콜록콜록 했는데 궁예가 이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죽어 하면서 죽이는 거야. 기침만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연부장은 뭐라는가 저놈을 어서 죽여라 하면서 맨날 이러고 죽여. 그러니까 막 뭐 다 죽여요. 뭐 지 아내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을 잃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다 죽이는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또 내가 여러분들 기침 켈록켈록 했다가 죽어 하면서 죽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 좋아하겠냐고요? 죽이는 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요. 너네가 이제 기침했다고 너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궁예가 점점 이제 민심을 잃어요. 어쨌든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심을 이제 잃은 궁예를 이제 대신해가지고 왕건을 추대하자. 이 왕건이 굉장히 그 성품도 훌륭하고 얘가 능력도 좋으니까 궁예 대신 왕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됩니다. 왕건이. 그래서 이제 왕건이 이 후고구려의 왕이 되고요. 얘는 이제 그 국호를 고려라고 합니다. 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해서 이제 고려로 건국을 하고요. 이 왕건의 그 근거지는 바로 송악이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후고구려가 송악에서 세워진 나라라고 했었죠. 지금의 개경입니다, 여러분. 이 개경이 그 자신의 근거지였어요. 얘가 이제 송악 호족이었어요. 송악 호족. 그러니까 이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때 이제 수도를 송악, 그러니까 개경으로 이제 옮기고 계속 개경이 수도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개경이 어딘지 보여줄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여기가 선생님 집과 굉장히 가까워요. 이 개경이 이제 여기 개성이라 써져 있는데 개경이 개성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집이 그 파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네이버 그 거리뷰를 보면 이 파주에서요, 이 개경이 더 가깝습니다. 이 서울보다 이제 개경이 더 가깝다. 우리 집은 완전 거의 이제 그래요. 어쨌든 엄청 가까운, 우리 집과도 가까운 곳이 이제 개경인데 여기가 이제 고려의 이제 수도였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려는 이제 건국이 됐지만 아직 후삼국이 통일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도 남아 있었고요. 후백제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을까?
자, 일단은 이 후백제가 굉장히 골칫거리였거든요. 왜냐면 이 후백제의 세력이 굉장히 셌어요. 이 신라는 이미 거의 망해가지고 신라는 그냥 상대할 거리도 안 돼. 상대할 거리도 안 되고 이 후백제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후백제랑 막 전투를 계속 벌이는데요. 사실 어떨 때는 후백제한테 크게 져요. 크게 져가지고 이 왕건이 이제 이 아주 크게 진 전투에서요. 정말 자신의 그런 정말 충신을 잃는 그런 사건도 벌어져요. 자기는 진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충신 잃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를 반전시켰던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고창 전투입니다. 고창 전투. 이거 색깔 좀 칠할게요. 중요하니까. 이 고창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 전세가 완전 고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이제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 고창 전투 승리 이후에 이 신라는 자동적으로 그냥 고려에 항복하면서 흡수가 돼요. 신라의 영역은, 신라 영토는. 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요. 이제 이미 너무 신라가 쇠퇴했고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 거지. 그리고 이미 이 고려가 너무 세력이 세가지고 거기다 이제 백제가 호시탐탐 이 경순왕을 죽이려고 막 이제 노리고 있었어요. 신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고려한테 붙어먹지 않으면 자신의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경순왕이 이 왕건에게 스스로 나라를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신라 줄게요 하고 우리 신라 영토 가지세요 하고 그냥 스스로 넘겨줘가지고 전투도 안 벌어지고 피도 안 흘리고 아주 손쉽게 신라 영토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백제가 남았잖아요. 근데 후백제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후백제 내에 아주 왕위 계승을 두고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제 왜냐면 이 견훤의 아들이 있어서요. 이 견훤의 이제 첫째 아들이 신검이라는 애거든요. 근데 이 신검이 사실 여러 전투, 이 후삼국이 성립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신검이 여러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견훤만큼이나 사실 이 후백제에서 굉장히 입지가 이제 탄탄했어요. 그런데 이 견훤이요. 신검한테 사실 첫째 아들이고 이런 전투에서 승리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견훤은 이제 갑자기 이제 넷째 아들한테 왕위를 이제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검이 빡친 거야. 뭐야?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후백제를 키워놨는데 나를 왕으로 안 올리고 넷째 동생을 왕위로 올린다고 개빡쳐 하면서 아빠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를 어떤 절에 가둬요. 이제 가둬가지고 이 왕위를 두고 이제 사실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견훤이 이 신검에 의해서 이제 절에 이제 감금이 됐잖아요. 근데 이 견훤이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왕건한테 가요. 그래서 고려로 이제 TT를 해요. 그래서 저 호로 자식 좀 그걸 해달라. 호로 자식을 뭐라고 해야 되지? 복수를 해달라 이렇게 왕건한테 부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왕건이 이제 견훤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이제 후백제를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후백제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백제까지 이제 흡수를 하게 돼서 이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짤을 한 번 더 보고 기침하면 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떠들면 돼지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수업 시간에 떠들잖아요,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떠들면 돼지는 거예요. 알았죠? 떠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이 늘어나요.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왕건까지는 배워줘야겠죠. 우리 왕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이 태조입니다. 왕건. 태조 왕건이라고 하잖아요. 드라마 이름도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가 뭐죠? 왕건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 태조가 여러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 이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했었죠?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했었잖아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면서 나라 이름도 고구려랑 이제 비슷한 고려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제 고구려를 이제 계승한 이제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긴 했어요. 그죠? 우리 예전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가 당의 도움을 받아서 삼국을 통일하긴 했지만 사실 고구려 영토는 다 잃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이 고려는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의 영토를 넘어서, 신라가 가졌던 영토를 넘어서 더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북진 정책입니다.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정책.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 고려가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느냐? 일단 평양. 여러분,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잖아요. 그건 기억나죠? 누가 이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했었죠? 바로 장수왕 때 이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잖아요. 어쨌든 이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는데 이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요. 이 서경이 뭐냐면 서쪽의 수도다라는 거야. 우리 그 신라 배울 때 오소경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 이 신라의 수도가 이 경주여가지고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소경을 두었다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수도라는 거야. 이 신라도 그래서 작은 수도를 이제 전국 방방 곳곳에 이제 두었듯이 이 평양을 이 고려에서도요. 이 평양이라는 지역을 서쪽에 그런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서울이 이제 수도지만 제2의 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도 있죠. 바로 이제 부산을 뭐 제2의 수도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평양을 왜 이제 서경으로 삼고 이제 중시를 했느냐? 왜냐면 이 평양이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왜 여기에 평양을 중시했겠어? 서경으로 삼고 왜 중시했겠어?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서경을 중시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를 확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려는요.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고려는 신라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영토를 이제 진출을 했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 지도랑 비교해주면 좋은데? 잠시만요. 봅시다. 신라 지도가 어디 있을 거예요. 요거로 보면 되겠다. 그치? 여러분, 잘은 안 보이지만 훨씬 북쪽으로 더 진출했다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이 고려는 이 신라보다 훨씬 영토를 북쪽으로 진출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에는 없는데 그 탐구해보자의 그 훈효10조 안에 이제 있는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4번을 추가를 한 건데요. 이 고려라는 나라는요, 특히 이 태조는요, 거란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거란을 배척해요. 그래가지고 이 거란이 이제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 그 고려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막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란에서 막 낙타도 이제 그 선물로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태조가요, 이 거란은 그 그러니까 짐승과도 같은 놈들이다.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선물로 보낸 이 낙타를요, 굶겨 죽여요. 그 정도로 거란을 엄청 싫어합니다. 이제 거란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발해 우리 배웠잖아요. 발해 누구에 의해서 멸망됐는지 기억나요? 바로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이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고려는요, 이 발해와 뭔가 이런 동족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했고, 그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했던 국가야. 그러니까 뭔가 같은 그런 민족 의식, 같은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해가 이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민족 동족을 멸망시킨 놈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 거란을 겁나 싫어합니다. 이 고려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발해가 이제 멸망하고 난 후에 그 발해 유민들, 발해 이제 유민들을 이제 포용해가지고 이 받아들여요. 그런 정책도 이제 펼칠 정도로 이 발해한테 굉장히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민족 통합 정책을 펼칩니다. 이 후삼국이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얘네를 흡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다 통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이런 백성들, 후백제의 백성들, 그리고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특히 이 발해 유민을 포용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사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발해국 세자 대광년이 수만 명을 이끌고 와 기화하였다. 그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주어 종실 족보에 넣었다. 이런 이제 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국의 이런 세자가 이제 그 고려로 온 거죠. 근데 이제 고려로 왔는데 이 발해국의 이제 세자한테 이제 왕씨성을 줘요. 너는 이제 내 이제 가족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씨성을 주고 이 종실 이런 왕실의 이런 족보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뭐야? 이 발해랑 굉장히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이제 고구려 계승국가라는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해 유민까지 이제 포용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 후백제, 발해까지 통합시킨 이런 통일 국가였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태조 왕건한테는요 또 굉장히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 호족이었어요. 여러분 그 신라 말기 때 배웠지만 이 지방에서 여러 호족들이 우후죽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호족들이 고려가 생겼지만 그대로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아주 눈에 가신 거야. 골칫 덩어리인 거야. 이 태조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세력이 너무 세. 그 태조도 왕건도요. 사실 송악의 호족이었어. 자기도 호족 중 한 명이었고 호족으로서 그 세력을 키운 호족이었다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라는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된 건데 이 다른 지방의 호족들도 다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호시탐탐 자신들도 이 고려의 반기를 들고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족들을 이 태조 왕건은요 포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하려고 해요. 일단은 이 지방 호족들한테 야야야 내가 우리 고려에 이런 높은 관직도 주고 너네한테 토지도 줄게. 그러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호족들에게 잘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지방의 유력 호족들 있잖아요. 좀 지방에서 센 호족들이 있으면 얘네들과는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 유력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왕건이요. 이 부인이 겁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 중에 이제 부인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요. 몇 명인 줄 알아요? 바로 29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결혼을 했었다. 여러분들은 29명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결혼할 건가요? 너무 피곤해서 나는 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끔찍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그지.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 그냥 다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건가? 뭐 공유, 차은우 막 이런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건가? 모르겠네. 어쨌든 나는 이제 피곤할 것 같은데 29명의 그 부인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또 드라마 짤도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 보복영심녀 봤나요? 그 보복영심녀? 그래도 꽤 최근의 드라마잖아요. 태조 왕건은 완전 이제 거의 그 이제 역사 유물급 이제 그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보복영심녀는 여러분들도 많이 봤던 드라마일 것 같아요. 그 아이유랑 그 이준기랑 이렇게 나온 드라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혼인 정책, 이 왕건이 이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여러 유려 호족들의 딸과 이제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이 보보경심녀, 이 달의 연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야.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 왕건이 이제 이때 아이유 이때 당시 얘랑 이제 아이유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려의 남쪽이 위험하오. 이 혼인으로 난 그걸 막아야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왕비인데 왕비가 이제 반대를 하러 온 거지.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애랑 왜 또 결혼하느냐. 지금 부인도 많은데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려고 왔어. 왜냐면 또 얘가 이 아이유 얘가 이제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해수였다. 해수. 얘 해수가 드라마에서 이 왕건의 이 아들들이랑 이제 친하고 막 썸도 타고 그래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 해수가 이때 이제 파랑자 왕욱이었나? 얘랑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파랑자랑 이제 약간 좀 썸도 타고 좋아하는 관계인데 갑자기 아버지 태조 왕건 등판에서 이제 얘랑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왕비도 어이가 없잖아. 이제 아들이랑 썸 타는 그 아들뻘들이랑 이제 썸 타는 앤데 근데 이제 또 얘가 이제 또 자기 남편이 이제 얘를 이제 그 말이 안 나오네요. 또 얘를 또 부인으로 이제 둔다고 하니까 열받잖아. 내 남편이 막 이렇게 계속 결혼하면 열받잖아요. 못 살아요. 그죠? 그냥 나 같으면 난 그냥 난 이런 상황이면 난 남편 죽이고 나도 죽고 그냥 사요나라 할 거예요. 난 못 돼요. 이거 진짜 인내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그냥 죽이고 끝난다. 그럴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얘도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혼인 정책에 따라서 해수도 왕건과 결혼할 뻔했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그래서 이제 몸 단장을 다 끝내고 이제 가는데 얘가 도자기 같은 걸 깨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왜냐면 이제 몸에 상처가 있으면 왕의 여인이 될 수 없다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건의 아내가 되지는 않았다. 그런 거고. 어쨌든 이 왕건은요, 겁나 이제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인을 많이 뒀기 때문에 자식도 많았어요. 무려 이제 아들만 25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보경심녀에 나오는 이제 주요 황자들만 해도 지금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7명이나 되잖아요. 이 외에도 25명이니까 18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자들 사이에 얼마나 이 왕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건 다음에 이제 배우는 왕들도요, 이 왕위 계승 다툼에 계속 이제 끼어들고 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명이 여기서 이제 3명이 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왕이 되는데 2명은 빨리 죽어요. 2명은 이제 빨리 죽고 바로 얘가 이제 나중에 광종이 되는 애인데 얘가 그래도 권력을 이제 엄청 잡죠. 어쨌든 그러고요. 그건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혼인 정책을 통해서 지방의 유려 호족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 그래서 부인을 29명이나 뒀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또 지방의 유력 호족들이나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애들한테는 얘가 이제 성이 왕이잖아요. 왕건이 성이 왕이니까 왕시성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왕시성 얘 괜찮은데 얘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얘는 좀 내가 포섭하고 싶은데 그러면 왕시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 이제 여기 우리 여기 보충반 친구들한테 이제 왕시성을 내가 하사를 하는 거지. 이제 내가 왕민주야. 내가 왕민주고 내가 왕민주고요. 그리고 왕하경 왕하경 왕여원 이런 식으로 왕나영 왕수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시성을 이제 줘가지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왜냐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잖아. 어쨌든 내 성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의 성을 따랐잖아요. 그게 뭐야 이제 내 가족한테 주는 성이잖아. 그런 것처럼 야 너 내 가족이 되라 라는 의미지. 그래서 호족을 포섭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고요. 하지만 호족한테 포섭을 하려고 하는 정책만 할 수는 없어. 이 호족을 견제해야 돼요. 이 지방의 우후죽순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이 지방 호족을 당연히 견제를 해야겠죠. 여러분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어야 돼요. 당근만 주잖아요. 개판됩니다. 알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했었던 거예요. 당근은 잘 안 주긴 했지만 선생님의 그런 아주 넓은 마음 여러분들 다 헤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족 통제 정책도 이제 펼칩니다. 첫 번째는 사신관 제도라는 건데요. 이 중앙에 이런 고위 관리를 출신 지역에 이제 사신관으로 이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이런 관리 있죠. 이제 고위 관리, 그러니까 좀 높은 관직을 가진 이런 관리를 얘네들이 이제 출신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사실 파주는 내 출신 지역은 아니고 이제 부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여기 고려에 이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리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부천 출신이니까 야, 너 부천 출신의 사신관으로 임명할게라고 이제 왕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천을요, 약간 좀 간접적으로 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지방 호족들, 이런 부천에 있는 여러 호족들을 내가 좀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누가 뭐 부산 출신이야.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이 왕건의 이런 중앙에서 이제 고위 관리를 하고 있는 애가 뭐 부산 출신이어서 너 부산에 그런 사신관으로 임명할게 하면 이 사신관이라는 게 이제 그 출신 지역을 이제 뭔가 담당하는 그런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신 지역을 이제 담당을 하게 돼. 그래서 뭐야 부산 지역에 있는 여러 이런 지방 호족들까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 있었던 호족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신관 제도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우면 그냥 일단 외우세요. 알았죠?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외우시고요. 그리고 기인제도, 이 기인제도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이 지방 호족의 자식 있죠? 자식들을요, 이 서울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 서울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러면 왜 머물게 할까? 서울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각종 일을 시키거든요? 그럼 왜 데리고 왔을까? 바로 인질로 잡으려고 했었던 거죠. 너 지방 호족, 너 나대지 마라. 너 나대면 네 자식부터 내가 죽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인질로 삼으려고 이런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서울에서 일을 시켰다. 이런 기인 제도 정책도 실시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생을 안정하려고 했던 정책도 있었고 친불교 정책도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일단 친불교 정책으로 연등회나 이제 팔관회 같은 이제 국가 행사를 실시를 합니다. 둘 다 이제 불교 관련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절 가보면요. 막 연등 이런 거 이제 다 달아놓고 이것저것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에 쉬잖아요. 이 크리스마스에 이런 뭐 예수님의 이런 그 탄생을 기념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축제를 하잖아요. 이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런 불교 관련된 축제를 하는 거죠. 축제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연등회랑 팔관회는 좀 중요해가지고 이거 명칭은 이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국가 행사를 실시를 하는 게 이 백성들한테도 굉장히 좀 잘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우리도 뭔가 행사를 할 때 즐겁잖아요. 즐겁고 되게 이런 뭐 종교 관련된 이런 행사면 내가 그 종교를 믿으면 또 이 그런 신앙심도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도요 이런 불교적인 행사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좀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 백성들한테도 좀 이런 고려라는 이런 나라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약간 좀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인생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연등의 8간회 같은 국가 행사를 실시했던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빈민구제 정책도 막 시행을 해요. 그리고 막 세금도 줄여주고 뭐 곡물도 좀 싸게 그렇게 판매를 하고 막 그랬었던 정책도 막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건은요, 태조 왕건은 죽기 전에 그 유언을 남겨요. 그게 바로 이제 훈유 10조라는 건데요. 고래 이제 미래를 위한 태조의 바람 훈유 10조 이렇게 써져 있죠. 교과서 이제 탐구해보자 이제 있는 건데 다 있어요. 다 이제 거의 다 있는데 보면 뭐 불교를 이제 중시하는 정책 같은 거. 얘가 굉장히 불교를 중시하라고 태조 왕건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중시를 해라라는 것도 있고 뭐 풍수 사상에 따라 사찰 세워라. 뭐 그리고 뭐 중국의 풍습을 따르되 갖게 할 필요는 없고 중국의 풍습 다 따르지 마라. 굳이 갖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것이 좋다. 막 이런 것도 이제 막 주장을 하고요.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아라. 이 거란을 이제 굉장히 개무시합니다. 이 태조는요. 그리고 서경을 중시하는 정책도 펼치고 연등회와 팔간회 그것도 성대히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선생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다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이렇게 그냥 하고 이걸 보고 이거 태조왕건의 훈유 10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런 내용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거 보고 훈유 10조구나. 이거 태조왕건이 뭐 남겼던 그 유언이구나. 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오늘 내용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바로 이 태조 왕건 다음 왕까지 하고 싶긴 했는데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로 끊을게요. 어쨌든 여러분 그 수요일에 봐요. 안녕.